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생각하고 있는 모멘텀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었던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품목별 관세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대북,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증시의 좀 부진한 요인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방위까지. 근데 저희가 지금 대북을 선 진입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양국의 입장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대북 관련해 가지고는 양국의 입장이 꽤나 공통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장 먼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것들이 좀 어그러져도 이거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북은 일단 저희가 먼저 진입을 해둔 거고, 만약에 이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긍정적인 기조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주에 대해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관점들이 있을 거고요.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기업별 전략에 대해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하나오션이 먼저 시발점을 끊었어요. 필리조선소에 1,000억가량 투자를 하겠다고 시발점을 끊었고,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런 쪽으로 흔들어 갈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보냐 반도체를 보냐, 반도체를 보면 단순하게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밸류체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솔브레인이 있었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내일.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오전은 안 들어가겠지만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혹은 내일부터 이제 종목을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들을 먼저 반영을 할 건지 여부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와 관련해서도 사실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라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방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 말씀드렸던 거는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본격적으로 8월 25일 월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 거래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1.89% 상승, 나스닥 종합은 1.88%, S&P 500은 1.5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0%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상승한 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했는가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할 텐데, 자, 일단 시장이 반응한 멘트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파월이 생각보다 좀 완화스러운 분위기의 발언들을 이어갔다, 이 부분인데, 그에 준하는 멘트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다시 해석해보면 파월은 원래 물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세발 영향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의 입장이 강했는데, 물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용시장을 비롯한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되면서 CME 패드워치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갑작스럽게 90%대까지 높였습니다. 제가 한 91%대까지는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91%대까지 올라갔던 그 CME 패드워치가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다시금 8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단순하게 비둘기파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다, 이게 아니라 내용들을 한번 조목조목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핵심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었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그리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현재 무언가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라고 했고요. 노동에 대한 발언을 좀 계속 이어가긴 이어갔어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노동의 경우 현재 겉보기로 보기에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거를 좀 자세히 뜯어보았을 때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크게 둔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건 되게 특이한 형태의 균형이다. 즉,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실업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함께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세발 물가 영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이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누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고용시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라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시장이 평소와 다른 모습에 대해 반응한 것도 맞다. 하지만 우리가 곱씹어 본다고 하면은 관세와 관련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배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다. 일단 시장이 호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기존과는 다른 언급을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환호를 지른 거지, 사실상 이번 주에 엄청난 호재가 등장했다고 보긴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국내 증시에 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반영이 될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시간으로 달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락세를 보이긴 보였었는데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보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노이즈를 좀 많이 보였던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로 등장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었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지도 못했고 재정난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영난을 좀 심하게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만 놓고 본다면 트럼프는 반도체 보조금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거 없이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좀 단순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성장해온 게 자유경쟁 체제로서 성장해온 부분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을 인수한다, 단순하게 지분을 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인텔이 이제 자금난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운드리는 돈만 있다고 절대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미국 빅테크의 파운드리 일감을 몰아주려고 하거나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좀 저도 막 머릿속에 다 막 떠오르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켜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환호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분석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지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어떻게 반영될지 일단 개장 직후에 오전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전에 오늘은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들어가더라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다음에 오후에 들어가거나 내일 오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군에서 큰 차이가 없고, 이번 주에 좀 새로운 관심 테마가 하나 있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봇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멘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신경망과 관련된 신제품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차세대 산업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발언들을 이어갈지 여부를 지켜보면 면서 로봇 관련된 테마의 순환이 돌 수 있을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종목이라고 하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가지고 뭐 삼현이나 유진로봇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번 주 관심 테마에 로봇도 좀 함께 끼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월 2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집중도를 좀 높이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큰 하나라고 하면은 기업별 대미 투자 전략, 추가적인 대미 투자 전략이 이제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분위기는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한화오션이 이제 지난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한화오션이 아니라 하나그룹이 인수를 한 거죠. 근데 한화오션이 이제 필리조선소에 약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조금 안 되게 추가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가지고 현대가나 삼성가에서도 이제 추가 투자 유치가 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여부를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좀 관련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다고 하면 곧바로 종목들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현대차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두기도 했었고,
저희가 들어갈 종목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증시가 무엇을 반영하느냐,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여부를 보면서 어떤 걸 들어갈지는 사전에 말씀을 다 드렸고, 이제 장세가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맞춤형 종목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번 주에는 중장기도 그렇고 단기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현금을 쓸 부분들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추가적으로 아예 별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증시가 생각보다 우려만을 반영한다고 한다면 유커, 중국 관련된 모멘텀으로 어떤 종목을 진입할지 말씀을 드렸고, 혹은 로봇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깔아둘 거는 깔아두고 준비할 건 준비해두고 장세 맞춤 종목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게 이번 주의 핵심입니다. 미국 언론이 꼽은 한미회담 의제는 주한미군 투자펀드 구체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오늘 아침 9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미국 언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간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거론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중요한 건 여기인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국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면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군의 주둔 비용을 더 올려야 한다. 한국은 돈이 많은 부자 나라이다. 애초에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GDP 대비 방위비 인상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면서 한국도 관련된 골자까지 좀 엮이게 된 상황인 건데, 방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지금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 중요한 맹점은 사실 전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듯이 수익의 90%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귀결이 되는 건지, 물론 이 귀결이 되는 게 누구는 재투자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누구는 그래도 다 뺏기는 거다 등등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일단 이 90% 수익에 대해서 미국이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재투자가 될지 미국의 국채 이자 비용을 메꾸는 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건데, 이 3,500억 달러의 돈이라는 게 한국 정부에서 보증이나 대출로서 진행이 돼도 되는 건지, 혹은 직접 투자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일본이랑 미국이 노이즈를 겪었던 이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먼저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거는, 직접 투자하는 비율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보증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투자를 할 때 관련된 보증을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은 대출을 해주는 규모일 것이다. 그 다음이 직접 투자다. 한국은 지금 이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래 요구했던 거는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거다. 이러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요하게 또 이어지는 게 기업별 대미 투자인 거겠죠. 3,500억 펀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업별 대미 투자,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트럼프에 대한 회유책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 포인트가 아마 회담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